학교 가기 싫어. 밥 먹기 싫어. 나는 왜 키가 작아? 최성진이 뭐야? 공부는 왜 해야 돼? 친구랑 싸웠어. 나는 꿈 같은 거 없는데. 가지가지 오만가지 무한 고민에 빠져있는 부모들을 위한 새콤달콤 육아 처방전 괜찮아? 부모 상담소. 안녕하세요. 요즘 아이들과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와 함께한 지 1년 반, 집에만 있던 아이들이 대면 수업을 거부한다거나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한다는 신종 고민도 생기고 요즘 부모들의 상담 신청이 부쩍 늘었다는데요. 저희가 이런 고민들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신의진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주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토로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하루 종일 누워 있다, 네. 또 언어가 늦다, 정말 심각한 지경에서 오는데 아무래도 진료를 하려면 제가 부모님한테 네. 어머니 좀 더 잘해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보다 더 막 내천자를 그리시면서 기운이 없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정말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 애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아이랑 그 동생 둘이 싸우는 걸 주말 동안 좁은 집에서 그것도 못 뛰게 하면서 아래층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맞아요. 그게 어머니가 그거 밥 먹이면서 그거 하고 나면은 네.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돼가지고 차마 어머니 좀 이렇게 야단치지 마시죠. 그거를 차마 못하고 정말 그 진정한 도움은 그런 경우는 치료가 아니라 제가 그 집에 하루 가서 아기를 봐줘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인 분이 정말 너무 많이 오세요. 100명의 부모가 있으면 100개의 육아관이 있다라고 그쵸. 할 정도의 말이 있는데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예.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정말 어려운 질문이신 거 아시죠? 우리 인간이 자녀를 기르는 건 언제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구석기 시대? 그럼 더 하죠. 더 아주 옛날? 옛날에 아. 정말 이게 문명이 되기도 전부터 자녀를 그러네요. 낳고 동굴 속에서 기르고 맞죠. 또 부모가 언어를 전달하고 네. 살려내고 네.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진화의 산물로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내 아이와 내 사이에 이 문제를 너무 주관적으로 머리를 박고 우리 애만 왜 이래?부터 우리 애는 왜 말을 못해? 왜 나는 이따위 부모밖에 안 되는 거야? 아이고. 그거는 정말 아니고요. 정말 자녀를 기르다 보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답답하죠. 이건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 아이는 어릴 때 틱 장애라고 정말 이 운동을 계속 정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네. 이렇게 할 때 내가 얼마나 엄마로서 답답했겠어요. 저도 많이 철렁. 소아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도파민 시스템이 이상이 있네까지는 아는데 이게 내가 임신기에 얘는 레지던트 1년차 때 아이를 낳아서 내가 너무 굶어서 임신 초기에 사실 이제 굶으면은 별로 안 좋거든요. 아이 뇌발달에. 다 혼자 자책도 했다가 하여튼 그런 순간이 저도 있었어요. 그 아이를 내가 제대로 정말 못했을 경우에 그런 부모가 한둘이겠냐. 그런 경우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안 될 때는 안 변해도 가만히 부모가 버텨주는 거. 학교도 보내고 진료도 해주면서 저는 너무나 이렇게 눈앞이 안 보일 때 잘 버텨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땅에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벼랑 끝에서 버티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앞이 안 보이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순간들을 쳇바퀴 돌려도 좋으니까 잘 버티시는 것만 해도 그 목소리가 달라져요. 이런 목소리에서 갑자기 엄마 이래서 제가 너무 낫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툭툭거리는 목소리가 아닌. 그래서 이 버티는 힘의 위대함 저는 그거를 참 믿고 그것은 바로 지금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고대 이래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잘 보듬어서 결국 성장해서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버텼던 저는 그 이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힘들었으면. 자식의 입장으로서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아이가 아무리 위태롭더라도 부모가 함께 위태로워지기보다는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그럼요.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고 또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레지던트 1년차 지나면서 큰아이를 낳으면서 네. 일반 정신과에서 제가 훈련받은 지식으로 심리 지식으로는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정말 한 6, 7개월 때 네. 저한테 이렇게 엎혀 있는데 네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제 옷을 확 찢어버렸어요.
우리 큰아가 이상하니까 야 이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머 모르는 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큰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심리 지식을 어린애들 걸 보다 보니까 전 당연히 소아정신과를 다음에 꼭 더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소아정신과 의사가 된 건 두 아이가 없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직접 키우시면서 깨달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결정하시게 된 거구나. 보통 부모님들 모르실 거예요. 왜 얘가 하루 종일 저 행동을 반복하는지, 우리 아는 왜 새 신발을 신지를 않는지, 왜 밤에 잠을 혼자 못 자는지. 너무 독특한 아이들 나름대로의 기질과 생활 패턴이 있는데 그게 하나하나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소아청소년 정신과도 해야겠다. 지금 하고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많이 필요한 학문이 되었고요. 맞아요. 스스로 엄마로서 점수를 매기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저희가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전 정말 제 연령별로 다를 것 같은데요. 정모를 처음 가졌던 젊은 엄마한테 40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거죠.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평생 어떻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거밖에 없었던 분이 갑자기 제가 아이 이유식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신생아의 수면에 대해서 알겠어요. 초기에는 40점 이해하고 점점 나아지다가 체력만 빼면 요즘이 최고지 않을까. 100점? 예, 요즘에 100점, 요즘도 한 85점? 85점? 그 정도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야겠는데요. 제 교수님께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보다 부루마블을 아이와 1시간 함께 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언젠가 해주셨는데 아이와의 시간은 어떤 식으로 보내는 것이 현명할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요. 부모하고 자녀 간의 이 접점은요. 정서적 교감이 80%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 교류가 직접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인간의 뇌가 그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줌 수업을 해봐서 아실 겁니다. 처음에 집중이 안 됐죠. 그 이유가 사람의 뇌는 직접 이렇게 보면서 감정을 교환해야지 심지어 정보 교환도 잘 돼요. 맞는 것 같아요. 그 수업 시간에 왜 선생님하고 앉아 친구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수업이 잘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인류가 그렇게 진화를 해왔죠. 수업도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거의 저는 감정으로 시작해서 감정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감정이 잘 교환되고 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게 부모가 굳이 하라 하지 마라 안 해도 감정 교환 잘하고 나면 그냥 부모 말을 따라요, 애들이. 그냥 모방해버려요. 많은 부모님들이 왜 예의 바른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너 예의 바르게 대라라고 의식적인 교육을 많이 시키시잖아요. 네, 맞아요. 교육으로 내 생각 바꾸는 30%가 잘 안 돼요. 와닿지가 않죠. 나머지 70% 무의식으로 와요. 어떻게 엄마 아빠 따라하면서 주변 사람 따라하면서 인간은 이게 모방의 동물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모방하는 게 70%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모방이 주로 감정적 선에서 생겨요. 그 사람이 좋아야 모방이 돼. 저도 생각해보면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 해라 라거나 이런 게 기억에 나기보다는 옛날에 어머니한테 받았던 뭐 눈빛이라든지 이런 좀 추상적인 감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도시락 반찬. 너무 좋죠. 그 반찬이 정성 말 안 들으면은 콩나물만 나오고 말 잘 들으면 장조림 나오잖아요. 맨밥만 있고 막. 그래서 이게 이렇게 논버발 커뮤니케이션이라죠. 엄마하고의 이게 밀당이죠. 반찬 갖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은 감정의 어떤 밀당, 그거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크고 심지어 초등학교 사춘기가 돼도요. 서로 그 기분을 긁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상태에서 또 막 직장에서 이렇게 많이 부딪히다 보면은 저도 강팍해지잖아요. 그 얼굴로 애들한테 갔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얼굴이 왜 싸나워 보여 막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입꼬리 올리고 이 얼굴하고 다시 가는 것처럼. 정말 과학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실제로 제가 아이들 길러봐도 일단 감정이 편안해져야 그 다음 말이 곱게 먹혀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요즘에 어떡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감정적 교환보다는 맛있는 거 먹이러 간다든지 또 놀이공원에 가서 달 놀려주면 감정 교환은 오히려 이게 희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관에 가는 것보다 왜 이제 직접 하는 게임이 좋으냐, 감정이 오가잖아요. 보드 게임은 이게 이기고 지고 굉장한 감정의 밀당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훨씬 아이들 뇌발달이나 부모님들도 훨씬 더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사실 슛돌이죠, 그게. 그 사유리 씨가 아이 기르는 장면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보는 이유가 그분이 아이를 너무 잘 기르시는 거예요. 전 정말 저한테 예를 들면 애착에 문제가 있는 부모하고 자녀가 어릴 때 왔는데 그 어머니들한테 자기가 아기하고 놀 때 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사유리 씨를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분은 아이한테 감정 맞추는 것도 너무 잘하시고
언어적인 촉진도 너무 잘해요. 말을 끊임없이 잘 하잖아요. 맞아요. 자녀하고 부모 사이는 감정 교환부터 시작한다고. 평소에 감정을 끊임없이 잘 교환하고 이해해 주니까 이 제니란 아이는 월등하게 또래 계월의 아이보다요. 엄마를 많이 쳐다보고 감정적으로 밝고 중요하네요. 감정 표현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이를 정말 거의 한 100점을 주고 싶은 요즘에 어머니 중에 한 분이라 저는 오히려 팬입니다. 어머니에게 모범 답안이신 예, 거군요. 그 유아기 부모의 모범 답안이다. 또 감정 교류라는 얘기를 하니까 또 화에 대한 얘기를 안 네.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속으로도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하다가 와 오늘 또 화냈다 하고 자책하게 되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 안 내는 법이나 혹은 화를 안 내고 말하는 아이와 더 통할 수 있는 대화법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네. 저는 부모의 화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뜻하지 않는 어떤 일을 당하면 당황을 하고 불쾌한 감정이 생기고 그게 좀 반복되면 화가 나요. 맞아요. 큰 이유 없이. 그렇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아,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네. 딱 한마디면 돼요. 나는 화가 났어 이렇게 하면 꼭 내가 화가 난 주체가 된 거 생각하잖아요. 네네. 나는 화가 난 감정이야 지금. 나를 나를 분리해서. 분리하세요. 내 존재와 화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슬프다 그러면 I am 영어로 I am sad가 네. 아니고 I feel sad라 마찬가지로 그러네요. I feel angry, I am angry가 아니고 자 그 순간 네. 일단 부모님들 평소에 어떤 보통 레벨의 네네. 어떻게 보면은 좌절에 의한 화는 자녀든 누구든 아니 내가 화난 거가 아니고요. 네. 난 좀 화를 느낄 뿐이에요. 하면은 그 화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나오니까 그럼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넘어가서 가장 화를 저절 못하는 네. 정신과 질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노 조절 장애일까요? 우울증이에요. 아 우울증이구나. 여러분 화가 치민다 이거죠. 우울증에 상당히 초기에도 정말요? 중기 증상은 기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은 게. 그러다가 짜증이 있는 대로 나요. 갑자기 어느 팍 순간 하는 화가 거죠. 나는 조절이 안 거구나. 되니까. 그래서 네. 기분 조절이 안 되는 대표적인 병이 우울 장애고 부모들이 대부분 그래서 그 화를 밖에서 참았다가 애들한테 정말 많이 퍼붓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스스로 조절이 되지 않는 화가 있어요. 아 그런 거는 어떻게 그런 건 정말 해결해야 되죠? 전문가 찾아오셔야 돼요. 아.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더 30년 걸립니다. 이게 절대 안 되시니까 그냥 네. 우리 같은 사람들 찾아오시면 돼요.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네. 일단은 다 급하시잖아요. 조절되는 화도 그렇지만 안 되는 것 가진 분들도 맞아요. 일단은 요 원칙 하나면은 네. 아이를 잡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뚜껑 열렸다는 얘기는 네. 내가 왜 부모도 네. 다 느낄 거예요. 평소에 이 정도면 야 그만해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확 열리면은 아,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네. 제가 네. 아주 기억나요. 이게 낮잠 잘라 누웠는데 바로 제 배로 이렇게 바로 뛰어내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정말 창자가 그러니까 화가 저도 네. 너무 치밀어 갖고 이게 그렇죠. 바로 나가고 싶잖아요. 네. 보통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네네. 훈육을 하게 되면요. 한 10배 필요한 분량의 10배로 화를 내게 돼요. 더 과하게 화를 그래서 저는 내게 대한민국 되는군요. 부모들이 네. 학대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또 이 나의 화로 인하여 아이가 다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네. 딱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게이지를 정해가지고 내가 이거 이상 넘어가면 아이한테 훈육을 당분간 그만두고 일단 화장실로 가서 세수하면서 한김 시키든지 정말 화가 많이 나면은 동네 한 바퀴 해가지고 슈퍼 가서 뭐 한 잔 마시고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 사이에 한 1, 20분 동안이라도 이렇게 자기 기분에서 벗어나시면 네. 다시 원래로 돌아오세요. 정말 필요한 훈육은 그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랬어? 왜 동생을 많이 때렸니? 그거를 내 화가 한 김 빠지고 나서 반드시 들어가야지. 그런데 그걸 하려면 평소에 뭘 하셔야 되느냐? 네. 자기 모니터를 하셔야 돼요. 기분 모니터링을. 지금 당장 이 코로나 시대 때 많은 부모님들이 네. 아이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매일 밤마다 아침마다 네. 내 지금 점수가 기분 점수가 몇 점인지 체크를 해요. 제일 좋을 때가 10점, 제일 나쁠 때가 1점. 지금 내가 5점이냐, 6점이냐, 7점이냐를 그냥 매일 기록하는 거예요. 별거 없는 것 같죠? 네. 아니요. 그거 하다 보면은 자기를 자꾸 모니터하는 일종의 인지행동 치료예요.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네. 아 내가 요즘에 상태가 자꾸 4점 밑으로 내려가네. 왜 이렇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네.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이제 평소에도 기분 조절이 되니까 하여튼 네. 화, 기분 조절 이런 것들은 꼭 부모님들이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육아를 둘러싼 이런저런 고민에 휩싸인 불안한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잘 버티십시오.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부모가 자기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기분을 특히 점수를 매겨보고 하는 자기 모니터링.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는 아이를 훈육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사실 크게 대화를 잘 못하시더라도요. 이 두 가지라도 제대로 지키시고 마지막으로 아이하고는 정서적 교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연령별 어릴 땐 놀이이고 초등학교 때는 같은 게임을 좀 하시고 사춘기 때는 조용한 대화인데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저는 암만 불안한 시대에도 아이를 잘 기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또 빛과 꿀이 되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괜찮아 부모 상담소를 이끌어 가실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님을 만나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5만 가지 고민에 빠진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을 위한 조언 보따리를 한가득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부모 상담소. 화내지 말아야지 했지만 오늘도 버럭하셨다고요? 아이와 나눈 밥상머리 첫 대화는 숙제했니? 였다고요? 어쩌다 부모가 된 대한민국 부모들을 위해 중앙일보가 새로운 뉴스를 선보입니다. 괜찮아 부모 상담소를 통해 부모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말 문을 여는 중앙일보 헬로 페어런츠 페이지를 구독하시면 더 많은 부모 뉴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